제가 그 화요일 방송 때요. 예, 화요일 이제 지난주 마지막 방송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청래가 이제 전북에 갔죠. 그래서 선운사뿐만 아니라 뭐 절을 세 곳을 절 투어를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오더 받으러 갔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청래 너 양정철한테 오더 받으러 간 거 아니냐. 뭐 전에도 선운사에서 양정철을 만났다라는 그런 썰이 파다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죠. 혜태님, 김남국은 조국 사진 가까이 놔두고 있다는 말도 없는 말이 아닌 듯 청래 조국 바라기였나요? 또 실망한 인간이 생기다니 지금 판돌아보니 얼굴이 영 애휴. 그건 뭐 옛날에 그런 거야. 뭐 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 뭐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뭐 비난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하는 행동이 이상하면 옛날 것까지 이제 다 털어내야 되는 거죠. 다 털어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이상한 걸 하진 않잖아요. 왕이 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양정철 만나가지고 오더 받은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선운사 갔다 온 이후에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지금은 고개를 납작 엎드려도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판이죠. 뭐 연임은커녕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 때 정청래가 이거 공천 받기도 힘든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지금 분위기다라고 봐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제 납작 엎드리고 제가 한번 뭐 정청래한테 조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정청래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뒤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는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이 됐다. 대통령께서 뭐 직접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어요. 잼사랑님. 지금은 정청래 사퇴를 외칠 게 아니라 불출마를 외쳐야 합니다. 집회 가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그죠? 아니 저는 이제 뭐 불출마도 의미 없다고 봐요. 나왔으면 좋겠어. 뭐 사퇴야 뭐 당연히 연임을 하려면은 출마를 해야 되는 거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별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바로 사퇴를 했어야죠.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 불출마 해라. 뭐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의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 뭘 불출마를 하라고 그래. 불출마하면은 오히려 정청래가 살아요. 다시 쑥 이제 고개 숙인 척하고 제가 그랬잖아. 정청래한테 조언을 하기를 지금 정청래가 살 길은 뭐냐 하면 불출마 선언하고 나 애초부터 연임 생각이 없었다. 근데 몇몇 유튜버들이 이거 소설 써가지고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한 거다. 나는 김어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부터 연임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은 유일하게 살 길이야. 제가 볼 때 정청래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사퇴를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아니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려고 했다. 근데 왜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문조털레유가 어떠니 조국 뭐 대권론이 어떠니 뭐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악마화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털레반들이 이거 봐라. 우리 정 대표님은 이렇게 순수했는데 이 뉴 이재명들이 리박스쿨이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그리미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 정 대표님을 공격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지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딱 그거야.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임 출마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연임 출마를 안 하면은 오히려 저놈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문조털레유의 본색이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고 전 당원대회 때
개박살 나가지고 문조털레유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봐요, 저는. 이득이라고 본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불출마를 해라, 뭐 사퇴를 해라. 물론 뭐 얘기는 해야지, 그죠? 얘기를 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연임을 해도 명분이 사라지는 연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욕을 처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계속 공격은 해야죠. 예? 연임 반대한다, 예? 사퇴해라,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건 맞는데 저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예? 끝까지 쟤네들이 발악을 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드러내야 돼요. 문조털레유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야 우리가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차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뭐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저놈들이 완전히 그 이낙연이 했듯이, 예,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예, 우리 친명 후보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쟤들 목표 아닌가. 예, 이잼 사랑님, 까왕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원대회에서 이게 화근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문조털레유를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가루가 되도록. 다시는 고개를 못 쳐들도록 이번에 뭐 김어준이건 정청래건 조국이건, 뭐 조국은 이제 거의 뭐 나락으로 간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이놈들의 그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수박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청래가 나오거나 말거나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연임하고 나와야 된다. 제대로 한번 붙자, 이번에 털레반들하고. 그리고 털레반들을 완전히 그 뿌리까지 완전 소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운사 갔다 오더니 갑자기 눈가리 뒤집혀갖고 지금 납작 엎드려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판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 사표 내면서, 몰피님 감사합니다.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우리 김민석 이제 대표죠. 김민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 수박 잔당들, 이 문조털레유를 다음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다음 총선까지 완전히 이제 쓸어버릴 거예요. 1년이 아니죠. 2년 남아 있죠. 완전히 쓸어버릴 거다. 김민석 총리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고, 임미정님, 최평님, 저는 내란 시기에 겸공으로 하루하루 시작하고 퇴근 후 매불쇼를 보면서 그 시기를 이겨냈어요. 이재미 대통령이 되신 후 바로 다음 정권을 이야기하는 겸공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조불쇼도 마찬가지여서 둘 다 구체하고 지금은 최평님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누구나 정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명심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정청래를 지지하고 털천지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 답답합니다. 그거는 그 말로는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쟤네들이. 근데 친명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는 친명인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친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문재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어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청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도 한 30% 정도는, 민주당의 30% 정도는 뭐 비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거 사실 뭐 다른 후보들이 나와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90% 이상 득표를, 90% 가까이 나오긴 했지만 100% 득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김동연이나 김경수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에. 우리 이제 뉴 이재명 당원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랑비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다 이재명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30%라고 보는 거야.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놈들이 비난하진 못했어요, 그동안.
그 대신에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거냐면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친명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그랬잖아. 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예컨대 정성호 장관을 깔 이유가 없죠. 김민석 총리를 깔 이유가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병기 아까 원내대표 얘기도 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잼사랑님 문조털레유 털레반들아 이판사판 공사판 붙어보자 우리가 이긴다. 예, 청양님 제가 볼 때 문조털레유는 개 뻔뻔해서 막 나가고 개처럼 물어뜯는데 친명 쪽은 뭔가 얌전한 느낌 그냥 개처럼 물어뜯을 인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예, 그래도 똑같은 행동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제가 있잖아요. 예, 우리 청양님 아니 완전 미친 개가 있는데 여기 친명 쪽에 아니 저 개 한 마리면 돼. 쟤네들은 무슨 저 뭐 발발이잖아요. 쟤네들 친문 애들은 문조털레유는 그냥 치와와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발발이 얘네들이 이런 거고 저는 이제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도사견 막 이런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친명 쪽에는 뭐 개가 여러 마리 필요 없어요. 한 마리면 돼. 저 뭐 발발이 잡는데 뭐 개들이 뭐 다 나오면 됩니까? 그래서 뭐 제가 좀 발발이 잡는 데는 저 하나면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문조털레유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잖아. 여러분. 뭐 여러 개 할 필요 있습니까? 문조털레유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그냥. 그래 그 외국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진돗개 뭐 도사견 그 다음에 풍산개. 예? 풍산개예요. 제가 호랑이 때려잡는 풍산개잖아. 문조털레유 하나로 끝냈는데 뭘 이것저것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혼자로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만 모아주시면 돼요. 진짜 미친 개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선운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 태도가. 그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오더가 내려왔어.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 군체 빗대서 뇌가 하나야. 털레반이 한 100만 명이 있는데 뇌는 하나예요. 하나의 뇌로 다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얘네들이. 예, 청양님 고맙습니다. 최고.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뇌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체 브레인이 유시민인지 양정철인지 지금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유시민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 브레인이 지금 치매가 온 상태여가지고 예, 그 요실금 상태잖아요. 예, 그 주둥이 요실금 상태여가지고 유시민이 이제 그 문체 브레인이다 뭐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치매 상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시민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뭐 양정철이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 대여섯 명이 있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무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막 작전 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막 치매 노인도 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걸 막 오더를 내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정철이나 유시민 지금 상태 보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전 너무 이상해. 그 합당 사태 이후에 유시민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저거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현실 정치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나? 저거를 자기가 조국을 살리겠다고 매부쇼 나와가지고 주둥이를 털면 오히려 조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텐데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유시민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 고마운데 난 지금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또 매부쇼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또 한마디 해주면은 이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 정청래가 해주는 거하고 유시민이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어도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열받게 만들 수 있어. 우리 당원들을 정청래가 10을 열받게 할 수 있으면은 유시민은 한 100을 열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이 좀 직접 매불쇼라 뉴스공장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정권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요것만 한마디 해주면은 그냥 이번에 문조털레유는 그냥 관뚜껑에 대보찌를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뭐 양정철은 요즘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가 이거 치매가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가 저런 말 한 것도 완전히 자폭하는 거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건들면 안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그
뇌가 없기 때문에, 뇌가 없는 건 아니죠.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 오더를 내리면은 일제히 똑같이 움직여요. 정도님, 삼철 머저리들의 세대가리 작전 아닐까요? 저 철판 뻔뻔으로 보아서. 예. 뭐 삼철이 모여서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김민석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 김민석 처음에 나온 오더가 이거예요. 김민석하고 이낙연을 엮어라. 예, 우직소님, 진돗개 차한옥 파이팅. 처음에 오더가 그게 내려왔잖아.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얘들이 김민석이 이낙연이다. 이낙연이 김민석이 꼴이 날 수 있다. 이거를 다 떠들어대더라고. 유튜버들이건 커뮤니티건.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냐면 송영길 까라 이게 나왔어. 그죠? 송영길 제명 징계해라 이게 나왔잖아. 그죠? 또 일사불란하게 지난주부터 송영길을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언사 갔다 나온 이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재명을 까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김민석하고 이낙연을 연결시켜라. 이거 잘 안 돼. 그 다음에 송영길을 까라.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더가 내려온 게 이재명을 까라. 이게 나온 거야, 이재명을 까라고. 이게 이제 침해가 맞는 거죠, 유실금이. 이게 침해가 아닌 이상은. 이걸 오더라고 내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이재명하고 직접 싸워서, 김민석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든 판에, 이재명을 얘네들이 직접 들이받는다? 이게 이길 싸움입니까? 이잼사랑님, 어제 중도 성향 지인 만났는데, 우리 대통령님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 쉬는 며칠 사이에 일제히 시작을 했어. 그 중에 하나, 오늘 뭐 사표를 냈지만, 이지은 전 대변인. 자, 대통령은 직접 겨냥을 하죠? 이것도 오더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듯한 발언을 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 자체로 대변인의 역량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대담하다. 만약 대통령 의중이 김민석 총리에 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볼 것인지 묻자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손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걸 해석하는 지금 흐름인 거고.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찍어낸 뒤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 의원을 낙점했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을 윤석열의 독재적 당무 개입 행태와 비교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다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는 징계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지도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징계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그 좀 광의에 의해서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명 탈당? 일단 그 언급을 한 내용이나 구체적 사안 또 의도를 좀 분명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총경 출신인 이 대변인은 지난 2024년 정계에 입문한 뒤 총선에서 패배했고 정청래 대표에 의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이운선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본인은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설마 당무 개입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의도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 뭐 윤석열하고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최욱의 탱크 발언하고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의 의도가 어땠건 윤석열을 직접 비교를 해서 대통령을 저격을 한. 그리고
상식적인 지금 저 박시영 TV나 그 털티브들 있잖아요. 예, 털티브들 방송 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기자간담회에서 뭐 실명만 언급을 안 했지 당대표를 뭐 직접적으로 저격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고, 바로 뒤에 이어서 해외 순방 나가시면서 정청래를 못 오게 한 거, 이건 뭐 대통령 뜻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지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털티브들은 아니래요, 지금. 그게 아니래. 대통령을 팔지 말래 또. 이거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 분열 상태로 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응?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이 사람들이 과대망상이었는데 이 과대망상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정신 분열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라는, 참 이제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제가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응? 누굽니까, 유시민이 침팬치 폴리틱스라고 그래갖고 침팬치의 군집 생활과 인간의 어떤 정치 행위를 뭐 비교를 하면서 그런 걸로 매블쇼에서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는 침팬치 폴리틱스도 아니야. 침팬치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조국을 지지할 수도 있어. 그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취향이 좀 변태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아니 뭐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세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장동혁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나 정청래라고 좋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니 왜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가? 아니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하고 대통령님의 말씀을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 왜 정치에 눈이 멀면, 요즘에 뭐 저지능 고관여층이라는 말이 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지능 고관여도 아니에요. 이게 과연 지적 생명체인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니에요? 이들이 과연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지능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지능이지, 무지능. 무지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그잖아. 지능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뭐 지금 당장 표현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저지능이라고 볼 문제도 아니다 이건. 그냥 정신 착란 상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착란적 고관여층? 정신이 착란된 상태에서 정치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가 정신 착란 상태에 접어든 뭐 그런, 그냥 문체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있었네. 문체가 맞는 것 같아, 문체. 그죠? 그러니까 뇌가 하나인 거지. 그래서 이게 문체가 정답이다. 그 저지능 고관여도 아니고 그냥 문체. 문체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좀비 상태로 봐야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뭐 브레인이 지시를 하면은 100만 명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문체 상태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저는 뭡니까, 이지은 전 대변인도 이상한 거예요. 다 떠나서 뭐 윤석열에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을 윤석열에 비교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왜 이지은은 저렇게 받아들이지?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통령님을 윤석열과 비교한 것보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 그 책임이 정청래에 있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했고, 심지어 아주 너무 구체적이었잖아요. 유시민도 대놓고 깐 거 아니에요. 그 김용남 의원을 건을 얘기하면서 뭐
다른 당에서 왔으니까 뭐 밥그릇 빼앗으려고 왔느냐 뭐 이런 말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유시민을 대놓고 저격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무려 2시간 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상식 바뀐 거야. 아무리 자기 욕심에 눈가리 뒤집혀도 그러지. 그 이지은 씨가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이제 문체가 된 거죠. 문체 일원이 되니까 전혀 자기 지능으로 이거 사고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저께 벌어진 일이죠. 화요일 날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 이제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털레반들이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성역으로 놔뒀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김민석을 깐다든지 뭐 정성호를 깐다든지 아니면 뭐 이현주나 강득구와 같은 친명 의원들을 깐다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언사 갔다 온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한다. 이 문저털레유가. 이제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 넘어서서 이거는 거의 광란적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닌가. 윈디님 이지은 평소에 생각하던 게 나온 건지 아니면 프레임 만들기로 던지기로 던져진 것인지. 여러분 방송에서요.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건데 방송에서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라는 건요. 프레임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혜태님, 채평님 군체 홍보 안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무섭겠지만 뭐 군체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군체 영화는 뭐 굳이 안 봐도 우리 민주당 안에서 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7시에 뉴스 공장을 보세요. 군체를 3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 거기서 매일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군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현실이 군체 영화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뭐 굳이 영화를 보겠습니까? 아 이러면 또 영화를 제가 또 못 보게 만드는 게 되나? 보실 분들은 꼭 보세요. 팩폭맨님 심지어 그게 맞다고 해도 민주당 당원 105조 2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의행할 의무를 가진다. 사망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정청래야말로 그러면은 당원당규 위반이네. 근데 일제히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프레임 밖에서는 쟤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냐 이거예요. 방송에서 쟤네들이 박시영 뭐 최강호 거의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근데 방송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는 쟤네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할까요? 그 술자리에 가면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지은이랑 박시영이랑 최강욱이랑 방송 끝나면 뒤풀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까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구 까는 그런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지은 같이 정치 경험, 방송 경륜이 적은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박시영은 뜯어 말리잖아. 박시영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뜯어 말리는데 그건 이제 나는 방송 구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지은은 이제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문저털레유는 방송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평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지.